우리 정치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보도 없는 저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 만들어주셨습니다. 돈도 모아주십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하려면 수천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백억도 작은 수백억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원씩 2만원씩 모아서 64억 원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옛날 정치 하시던 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하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지금 지역감정 효력이 떨어져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흑색선전도 인신공격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식 무기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조직선거, 동원선거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없지요? 우리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낡은 정치 청산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정치 혁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류 정치에서 바로 인류 정치로 뛰어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인류 정치로 올라갈 것입니다. 외국의 기자들이 제게 어떻게 해서 한국은 한꺼번에 사류 정치에서 인류 정치로 뛰어 올랐느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과 같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선시켜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손잡고 우리 정치 개혁하겠습니다. 낡은 정치 정산하고 새로운 정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 핵을 가지고 또다시 대결하고 있습니다. 94년 북한과 미국이 핵을 가지고 대결했고, 그때 자칫하면 전쟁으로 가. 그때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중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이 전쟁에 말려들고 그래서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조차 우리 한국 정부는 구경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잘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끊어버리자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고 기업 간의 경제 거래를 통해서 현금이 가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기업 간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교류는 중단되고 대화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을 때 또다시 94년의 위기가 재현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끊어놓고 김정일 위원장 만날 수 있습니까? 구경꾼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구경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겠죠? 오늘 제가 기분이 좀 들뜬 모양입니다. 목이 빨리 잠깁니다. 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버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된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부시 대통령도 만나서 한 발씩 양보해서 북미 대화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화를 잘 성공시키면 하나님께서 또 보너스를 하나 주신답니다.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주신답니다. 남북대화 성공하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베리아의 무진장한 자원, 저 중국의 무한정한 시장, 그 시장을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껏 누빌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국가가 되고, 높은 수준의 부품 소재 산업의 기지가 되고,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부자가 됩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 기지가 될 때 부산은 뭐합니까? 부산은 뭐합니까? 해양 운송과 육상 운송을 잇는 물류 중심 기지가 됩니다. 부산에서 컨테이너 기지 싣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갑니다.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때는 부산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3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산에서 3번 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책임지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동북아시아의 시대를 열어서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수백 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변방의 역사를 떨치고 새롭게 주인이 되는 역사를 열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이제 여러분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특권도 반칙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뒷거래하지 아니하고 법 지키고 세금 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성실히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행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운이 나빠서 일시 실수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일을 하자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총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뒷받침을 받는 사람이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힘 있는 대통령입니다. 절반이 지지하고 절반이 반대하는 반쪽의 대통령 가지고는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전국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이 힘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힘있는 대통령이라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